서울 아파트 매물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사흘 만에 9% 급감하며 부동산 시장에 깊은 잠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은 세제 규제에 따른 공급 위축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맞물려 서울과 지방 간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는 복합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건에서 6만 4천 건으로 9% 감소했습니다. 특히 양도 차익이 큰 구간일수록 매물 출회 의지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매물이 잠기면서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가격 경직과 상승 압력으로 연결되는 역설적 현상이 시장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세제 개편이 있을지 여부가 공급 잠김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불안도 심각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임대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고 월세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불안한 삼중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한 정책이 오히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을 더 좁히면서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시행은 다주택자에게 매우 높은 세금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10억 원의 매도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이 6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보유가 절세에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입자가 낀 물건에 대한 입주 유예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의 완화 신호로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거래 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성장률 전망 상향과 함께 고물가 지속 시 금리 인상을 경고하고 있고 시티은행에서는 내년 4월까지 기준금리가 3.5%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꺾일 리스크가 내재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기존 강남 중심의 1극 체제가 무너지고 중저가권, 즉 강서구와 노원도봉, 강북구 등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선별 장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매매 가격 지수가 7.28% 상승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대 매수자가 서울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입 중 약 49.9%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고 코인과 주식 수익금이 30대의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는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GTX 개통 기대에 따라 거리보다 시간이 중요한 직주 근접성이 부각되면서 양주와 인천 검단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원과 용인에서는 소형 주택이 대형 주택보다 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해 실수요 세력의 중저가 주택 선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이 감지됩니다. 그동안 미분양이 쌓였던 수성구에서는 신고가 경신과 청약 흥행이 나타났고 구미와 포항의 신축, 단지 가격 회복으로 소비 심리 지수가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만 전세 매물 감소에도 전셋값은 약세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수급 구조의 왜곡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 미분양 해소가 점진적으로 이어지면서 매매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신축 단지의 희소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SK하이닉스 투자 기대감에 힘입어 미분양이 3개월 새 79% 급감하는 등 반도체 산업 수혜가 지역 주택 시장의 프리미엄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릉과 지방 주요 학군 지역에서는 세컨드 홈 세제 특례와 30, 40대 실수요 유입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며 지방 내에서도 수혜 지역과 소혜 지역 간 수요와 가격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 수요는 실질적으로 30대가 매수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고가 대출 규제로 인한 중저가 주택 집중 수요와 가격 역전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량은 제한적이지만 관망세 속에서도 명확한 목적을 가진 실수요의 선별적 매수 국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대 중심으로 코인과 주식 수익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이 중요한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과 시장 질서 측면에서는 JR 글로벌 리츠 회생 신청 여파로 상장 리츠 ETF가 연저점을 기록하며 해외 부동산 단일 자산형 리츠의 위험 완화 한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서울 3월 거래가 전월 대비 25% 증가했지만 대형 빌딩에 대한 관망세가 지속되고 실사용 중심의 꼬마 빌딩 거래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과 취약차주 부실 우려로 보험사와 저축은행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 중소형 금융사에 대한 추가 하향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코스피가 80% 급등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으로의 정책 기조가 실제 투자 행태 변화로 연결되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형도는 규제가 초래한 구조적 공급 잠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투기 억제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매물 감소와 가격 경직 현상으로 이어지고 전월세 시장에서도 공급 축소라는 역방향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여 정책 의도와 시장 현실이 엇갈리는 전형적인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서울은 강남 중심의 1급 구도가 해체되고 중저가권 실수요 중심으로 선별적 장세가 확립 중이며 지방은 반도체, 학군, 교통 호재 등 구체적인 요인이 있는 지역만 차별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단순한 이원 대립이 아닌 같은 도시 내 입지별 격차 심화로 시장 양극화가 이동하는 국면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현실화 여부가 시장 회복 기대를 꺾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입주 유예 확대가 거래 절벽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지 혹은 가격 자극으로 이어질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며 7월 이후 예정된 세제 개편 논의가 매물 출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처럼 규제에 의한 공급 잠김과 임대차 시장 불안이 맞물리면서 서울과 지방 그리고 지역별로 온도차가 뚜렷한 선별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